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시장이 또 시작할 시간이 다 됐군요.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성실의 아이콘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대략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뭐 일정 정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장 관심이 한미 통화 스와프라서 그거 한번 이제 내일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아마 날짜는 오늘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 지원법 요거 투표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 또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개가 좀 가장 굵직한 이슈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굵직한 네. 이슈고요. 옐런은 아무래도 뭐 환율에 영향을 좀 줄 만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뭐 환율하고 아마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그 논의도 좀 하려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아 이렇게 순방하면서 원유 가격 상한제라고 하면 러시아산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 예, 그거죠. 러시아산 우리는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저기 거의 우리 쓰지 않아요? 두바이유 쓰고 있죠. 우리가 뭐 러시아 러시아산 건 아세요? 금수. 예, 한국은 그때 뭐 수입국 중에 우리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자, 여튼 이제 장이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상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요 4.93포인트 하락하는 2,370.32로 예상 가격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1.70포인트 775.02로 마이너스 조금 약간 뭐 약보합 정도 이렇게 시작을 이제 하려는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는 0.2% 내외로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시작했네요. 장중에 아마 바로 플러스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희망 섞었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출발을 했는데 현재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 정도 한 1.7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지금 약세 출발했고요. 예,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애플의 투자 뭐 지출 뭐 연기 뭐 축소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좀 심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전 하이닉스가 일단 각각 1%씩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반대로 좀 올라가는 섹터는 태양광입니다. 하나솔루션이 2.7% 정도 반등을 했고 국제유가가 한 4% 정도 올랐어요. 예, 오르다 보니까 SOL. 예, SOL도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어제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1.5% 반등하고 있고 역시 정유주죠. GS가 1.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같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도 오늘 출발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1% 정도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산주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이 한 2% 정도 그리고 OCI가 한 3% 정도 오르면서 방산, 태양광, 바이오 그리고 일부 이제 한정 같은 유틸리티 이런 섹터가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그 애플 수혜주죠. 그 LG노텍이 마이너스 4.7% 그래요?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애플 투자 축소.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애플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어제 사실 좀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주인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마이너스 1% 빠지고 있고 현대건설도 한 마이너스 1%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좀 밀리고 있는데 일부 이제 원자재 수혜주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바이오 쪽 이쪽 기업들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역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인데요. 1.7% 정도 반등을 하면서 일단 좋은 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부진했던 에코프로비엠은 오늘은 좀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이제 박셀바이오인데 어제도 급등했고, 이제 최근에 신약 개발했던 그게 좀 성과가 좀 괜찮다는 뭐 뉴스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오늘도 한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젠이 2.8% 올랐고요. 메지온도 2.4%. 그래서 코스닥은 바이오가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 확실히 좋고,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안 좋고요. 특히 네. 오늘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인가요? 거기. 그거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네요. 예. SK하이닉스 거의 2% 하락. 예. 물론 이제 뭐 이틀 동안 좀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예, 2.8 하락을 하고 2.9.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다 좀 한 2-3%씩 어제는 다 급등을 했는데 오늘 SK 되돌리고 하이닉스에 있습니다. 장비 납품하려던 회사들은 어제 그냥 오늘 새벽에 날벼락 맞았네. 그럴 수 있죠. 그죠? 이제 예, 증서를 좀 기본적으로 보류하니까. 청주 증설하면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청주. 근데 그게 이제 디램인지 낸드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디램하고 낸드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낸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네. 투자 심리에는 이런 이제 지출을 줄인다고 하니까 음. 좀 좋지 않게는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램인지 낸드라나 이런 속담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죠. 왜요? 할 수 있잖아요. 살아났어 정프로. 디램인지 내가 낸드라나. 보니까 살아났어 어제 보고. 살아났어. 너무 재밌잖아. 지난주 죽을라 그러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어? 예. 한 이틀 올랐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틀 오르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네. 살아났어. 네, 청주는 근데 건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SY 고양이지. 고향입니다. 네. 야. 아니 그러니까 충청의 결합이었어? 그렇죠. 충청 남북도의 결합이죠. 충청 북도의 SY, 충청 남도의 정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충청에 뭐 액기 쓰죠. 우리 또 삼남매가 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장은 좀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제 강했던 IT 섹터가 오늘 좀 빠지면서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포인트, 한 상승 종목이 400개, 하락이 한 900개 정도 되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랑은 좀 이제 반대로 네.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바이오 정도가 어쨌든 좀 잘 버텨주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수급상은 어제 외국인들이 정말 전기전자부터 많이 샀는데 어제 6천억을 샀었죠. 근데 오늘은 오전에 약간 팔고 있습니다. 한 89억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기관은 41억 사고 있고 개인도 47억. 그래서 뭐 매수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을 한 127억 정도 일단 좀 팔고 있어서 아마 애플 우려 때문에 좀 팔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도 좀 전기전자는 좀 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운수 장비라든가 화학 업종은 좀 일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화학주는 조금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가장 좀 강한 섹터가 뭐 도시가스 업종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좀 강세 보이고, 또 코로나 치료제가 좀 강합니다. 다시 어제 또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는. 어우 7만. 예. 아, 7만이래요 오늘. 7만 나왔어 7만. 아이고야. 야 심각해.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대 최고치 아마 경신할 것 같다고. 지금이요? 일일 확진자 수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BA5인가요? 요 변이 바이러스가 네네네. BA5. 이게 굉장히 유행이 좀 심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것 7월 같아요. 19일 0시 기준 신규 73,582명. 예? 국내 73,231명에 해외 351. 아, 나 저 9월 달에 뭐 좀 티켓팅 하나 해놨는데 이거 슬슬 걱정된다. 야, 이 분위기면 예? 다시 또 리클로징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이제 뭐 정부 중증 환자 이런 게 워낙 적으니까. 정부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좀 확산 속도가 좀 빨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에서도 뭐 이런 이제 진단 키트, 뭐 코로나 수혜주들은 굉장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주 좋고
좋고 또 정유주가 국제유가 상승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한 0.8% 1%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 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이 2.7% 정도. 대우조선행이 지금 저 그 공권력 투입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 파업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가는 한 2.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기업들 견조한데 나머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안 좋고 특히 반도체가 오늘은 좀 가장 안 좋은 그런 흐름이고 어제 제일 셌던 기업이 또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또 하루 만에 마이너스 2% 정도.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연속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다시 어제 많이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뱃을 짧게 잡으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더라고. 아, 우리 진짜 뱃을 짧게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응? 저는 이게 뭐 번트를 대본 적이 없어요. 번트. 항상 어, 길게 풀스윙이야. 장타로 가시죠. 네. 저는 뺐던 줄 알았더니 이 막대 과자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다 부러져 버렸어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장은 요 정도 네, 볼까요? 장은 요 정도 네. 보면 그러면 또 리포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네, 그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 이제 조선주 자료가 이제 나왔는데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13일 날 친환경 선박기술 설명회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온라인으로 좀 개최를 했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LNG 연료를 쓰는 이제 추진선이라 그러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그룹이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내년부터 이제 IMO에서 2023년 이제 7월입니다. 거기서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서 이거를 2100년 정도로 원래 목표를 했는데 2050년으로 50년 앞당기는 거를 내년에 논의를 하고요. 또 내년에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등급제를 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배 선박에서 이제 발생하는 탄소 배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 결국에 이제 배 운항 속도를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 때문에 발주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발주라는 게 이제 아무 배나 있는 게 아니라 뭐 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액화수 이런 걸 이제 연료로 하는 배들이 좀 많이 발주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 추진선을 일단 인도를 했는데 기술력도 좀 가장 앞서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메탄올 선박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발주를 했는데 일단 요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수주를 좀 따낸 상황이고 또 에카수소라든가 암모니아 운반선도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 강화는 이제 조선업종의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보다는 한국이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선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현대중공업 그룹을 이제 이분도 선호하는 이유가 선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인데 엔진도 현대중공업이 자체적으로 다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올 투자증권의 그 김진우 연구원님이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좀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는 내용. 프라임데이. 예, 이제 약간 좀 그 이벤트 같은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에서 뭐 쇼핑데이 같은 거 하는 거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좀 데이를 좀. 조용하게 넘어. 예, 근데 중국에 뭐 뉴스에서도 뭐 뉴스가 안 나와서. 근데 얼마 전에 그걸 열었는데 이제 작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매출액은 8% 정도 증가했으니까 뭐 엄청난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대 최대 매출 갱신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커머스 기업들 실적 악화 우려가 좀 컸는데 약간 우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최근에 1분기 미국 유통기업 실적 발표 이 구간 동안 그 아마 저가 구매 수요가 좀 늘어난 게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한 것 같은데 그 인플레 때문에 가격 인상을 좀 많이들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비자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저렴한 상품으로 좀 이동한 비중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가격에 좀 민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소비 규모를 줄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한 35% 정도 되고 나머지 65%는 소비 총액은 아직은 좀 비슷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소비가 뭐 엄청 감소했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토대로 했을 때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유사한 거래액 반등이 아마 한국 업체들에도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하고 쿠팡의 점유율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음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커머스도 사실 요즘에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봤을 때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전력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메리츠의 문경원 연구원님이 이제 유틸리티 자료를 썼어요. 그래서 나아질 결심이라고. 나아질 네, 결심. 나아질 결심. 아 우리 애널리스트는 참 아, 재기발랄해. 그러게 참 제목이-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거. 네. 나아질 결심. 영화도 보시고. 올라갈 결심은 없습니다. 올라갈 결심. 예? 이제 좀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네. 이게 한국전력이 사실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5년 이후 그 이제 7년 만에 한국전력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워낙 컸었죠. 사실 뭐 20조 적자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전기요금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에 되게 민감도가 거의 없는 기업이잖아요. 경기 민감도 자체가 필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재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럴 때 많이 올라야 되는 예, 종목이죠. 원래는 사실. 많이 올라야 되는데. 이럴 때. 예. 못 갔죠. 사실은 이제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한전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흑자전환 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PBR이 0.3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2013년 그때 적자였거든요. 그때와 비교해 봐도 훨씬 낫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는 좀 어떠냐 이런 비교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스공사는 미수금 이슈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이게 아직 받아야 될 돈들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디서 못 받을 데가 어딨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그 광구 같은 거 투자들 많이 해놨잖아요. 뭐 이렇게 가스전 투자 회수.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미수금도 있는 것 같고, 뭐 가스요금 뭐 정상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미수금 이슈가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를 좀 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전을 조금 더 좀 선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업데이트 자료들이 좀 많은데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이 자동차. 네, 어제 자동차- 저녁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해 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생산 차질 영향이 그 일단은 좀 많이 해소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은 생산 차질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네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산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예. 오히려 지금 그래서 7월 3주 생산 차질 물량이 전주 대비 10만 대나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지금 뭘 하는 거야 일본?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일본 보면 좀 희한해. 아, 예? 솔직히 너무 좀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동떨은 좀 약간 진짜 섬이야 섬. 갈라파고스 같은 섬이야. 어?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한국과 중국은 6월 이후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자동차 메이커도 지금 부양책 실시되면서 좋아지고 있고 한국도 생산 회복세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로는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지는데 일본 쪽만 좀 좋지 않은 좀 아니 그런 차이가 상황인 것 나와서 그런데 내가 이제 자차가 안 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이제 자차가 안 되는 차를 못 내니까 좀 조심해서- 불안한 거야. 네, 조심해서 하셔야죠. 아니 어쨌든 또 사고가 뭐 경미하게 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차를 바꿔볼까. 왜냐면 이제 차를 바꾸면 그거 된다대. 아 자차가. 어. 이 차에 대해서 안 되는 거야. 아 네네네. 어? 그래서 내가 차를 잘 아는 네. 여러 가지 차를 타본 사람한테 물어봤어. SUV 그럼 뭘 사야 되냐? 그랬더니 SUV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만. 어? 하나는 볼보를 사라 이거야. XC9인가 뭐 있잖아. XC90. 90인가? 네. 그거 하고 제네시스 80을 사라는 거야. G80. GV80. GV80. 어? 좋죠 GV80. 근데 야 가성비가 그리 좋다는 거야. GV80이 가성비는 좋고 XC90는 약간 올드 패션 아니야? 조금 올드 패션이고 응. 솔직히 뭐 편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GV가 훨씬 나요. 훨씬. 모양도. 그러니까. 모양도. 아 저는 XC 애기들이 막 많고 그러시면 뭐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애가 어딨어 우리가.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굳이 맥시멈 XC90 승차이는 두 명이야 우리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인승을 탈까? 저는 그건 추천입니다. 차라리 두 분이서 사이좋게. 아니면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대리운전이 안 되더라고. 왜요? 아니 대리운전이 안 되지. 대리운전이 뭐 두 분이어서 운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둘이 아, 두 분 계실 때. 그렇지. 아니 그럴 때는 그냥 다시 타시고. 저는 약간 좀 중년에 좀 희끗희끗하신데 이렇게 그 뭐라 그 스포츠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두 분 타시면 멋있더라고요. 예, 애들 다 키우시고. 그 XC90에 보면 뒤에 그 애기 카시트 따로 필요 없는 의자도 있어요. 아 막. 그런 게 중요하구나. 그 패밀리카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는 안 맞겠다. 네, 저는 정프로가 전문이 정프로한테 물어보세요. 네. 혹시 뭐 영희사님 차 살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뭐 하나만 더 이제 하고. 네. 그리고 참고로 그 헤어질 결심 그 에로 영화 하나 나왔답니다. 네? 뭐야? 해퍼질 결심이라고. 터질 아, 결심.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네. 그리고 SK증권의 이제 이달미 연구원님이 이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2031년까지 성장할 것 같다. 요건 이제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요게 아마 연평균 24.7%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당뇨병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과 암 이게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바이오시밀러가 가격이 싸잖아요. 오리지널에 비해서. 그래서 네. 정부 정책들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특히 선진국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까지도 이런 업체들의 좀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봤을 때는 항암제가 제일 크고요. 한 40% 정도 가장 높은 지금 상황인데 이게 아마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세를 견인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주가 뭐 워낙 안 좋았죠. 뭐 셀트리온도 워낙 고생을 했고 경쟁 심화라든가 이런 약간이나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신제품 출시하면서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도 좀 한번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X6 어떠세요? 아 그것도 추천하대. 그것도 좀 괜찮은데 약간 좀 남성적이고. 네, 저거지 저거. 조금 작은 저 SUV지. 뭐 작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쿠페형으로 나온 그러니까 건데. 약간 예. 작아. 뭐. 차체가. 사실 나는 차체 큰 게 굉장히 약점이거든. 백치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네. 어? X6 그리고 한번. 좁은 그 지하 들어갈 때 쿵쾅쿵쾅하니까 작은 게 이게. 캐스퍼사 캐스퍼. 그건 뭐 부딪힐 일 아니 없어요. 그한분 계속 집요하게 캐스퍼를 추천하죠. 캐스퍼. 그렇습니까? 캐스퍼. 캐스퍼는 뭐 네. 부딪힐 일은 별로 부딪힐 일이 없죠. 골목골목 아주 편하실 겁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